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인문해답 시간. 오늘은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을 다가오면서 한 청취자가 이런 고민을 해왔네요. 먼저 살펴보면 내년에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 날짜는 잡지 않았고요.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빠는 찬성하십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 꼭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때 데려오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아빠, 엄마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라고 하네요. 일리가 있네요. 그쵸?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유교 방송, 즉 논어에서 이제 공자가 하신 어록집인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이하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내지 응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공자는 이제 효에 따졌을 때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공자는 진정한 효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부모가 무슨 마음을 가진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야, 니 밥 먹지 마 했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게 진짜 효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부모가 너한테 지금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부모의 진정한 마음은 뭘까요? 아빠 마음은 아마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이제 너를 믿는다. 너를 믿으니 이제 우리 집에 한 식구가 됐으니 언제든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엄마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 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만약에 잘 되면, 결혼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혼을 하는 와중에 만약에 하나 깨졌다, 1%더 깨졌다. 그럼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인연을 맺어서 우리 집에 누가 왔다면, 이 사람한테 보기가 좀 민망스럽겠죠.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과거에 다른 사람도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탓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 자식들한테 뭐를 강조를 했냐, 신중을 해라. 신중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속뜻이 이제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저는 인문학적으로 풀이해드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질문자께서는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이 맞다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게죠. 각자 주관이 있는 거니까. 아빠 마음은 이런 뜻이겠죠. 그냥 친구니까 내 친구가 명절에 인사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결혼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열린 마음 사이에서 내 아들이 여자친구가 누군지 또 뭐 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뭐 와도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엄마 마음은 좀 더 신중히 좀 행동해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데려오고 싶다면, 그러면 엄마한테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난 틀림없이 비록 결혼 날짜는 안 잡았지만 결혼할 거다. 믿으라. 믿어주세요. 그러면 저 받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걸 헤아리는 게 진정한 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낮에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이제 목이 좀 깔깔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이 두 관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가급적이면 좀 계속 데려온나 만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은행이 문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과거에 제가 불교의 BTN의 불교 방송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저 유튜브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은행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선우 용녀 탤런트가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을 자주 들어갔다 끓여라. 은행에는 뭐 가서 뭐 뿔 달린 사람도 아니고 은행 직원들이 다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가서 팀장이든 꼭 뭐 예금하러 왔다든지 뭐 대출하러 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갈 필요는, 그냥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차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은행에 가면 그 담당자가 대출 상품을 뭐 자주 설명해 줄 거고, 또 뭐 예금 금리 좋은 상품도 많이 소개해 줄 거고, 그러면 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주 은행에 들이닥 나가닥 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제 격차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이 마찬가지 부동산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사무실이 뭐 꼭 내가 집을 팔고 싶어서, 땅을 사고 싶어서, 땅을 팔고 싶어서만 가지 말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사무실에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럼 차 한잔 하고 가도,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 정보 받아가지고 내가 여유가 되면 또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자꾸 또 그렇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때는 유튜브 방송 BTN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과 처음에는 만나면 참 대화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점점 만나다 보면 이 격차가 점점, 처음에는 내가 여러 개 했다면 상대가 이렇게 높았다. 처음에 말을 섞기가 참 힘들죠, 그죠? 말을 섞는다 보면 언젠가는 점점 이제 기운 차이가 일치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다 안 했었다고 생각할 거면 뭐 아들이 여자친구 누군지 어떤 사람하고 사귀는지 미리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또 상대도 처음에는 이 격차가 이렇게 뭐 시대 문화하고 많이 차이 나겠지만 자주 왔다 갔다라고 하나 보면 자 뭐 격차가 일어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격차는 이 컬처럴 문화의 격차, 각자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와서 지내다 보면 문화의 격차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편한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문화가 격차가 생기는 거를 자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문화가 격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없어진다는 말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결혼과 순간에 딱 이치가 딱 되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cultural shock이라는데, 문화적인 충격이라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물론 저 결혼할 때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여자가 시집 오면 이제 가마 타고 오잖아요. 가마 타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 마당에 오기 전에 집단에 이제 이 불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이제 요 집단을 디딛고 지나가거든요. 왜 이런 풍습이냐면 이제 전에 이 시집 오기 전 모든 애군이 집단에 불을 밝혀서 불이 활활 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연기 나는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집단을 통과하면서 모든 애군이 다 태워지고 새로운 이제 시댁 문화에 잘 적응을 하고 접해라는 건 참 이런 풍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다 지나가면 또 다 달라지겠죠,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까 이와 같이 cultural shock, 문화적인 격차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자주 왔다 갔다 함으로써 빨리 시댁 식구하고 친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옳다 그러다라는 건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고요. 항상 상대가 말하려고 하는 뜻, 심리, 그것을 잘 헤아리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을 했는데 내가 참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를 내는 순간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상대는 왜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물론 그 사람의 업식도 있었는 거고, 항상 불교에서 말하는 제8식, 아리아식의 이 식들이 가장 자꾸 저장되다 보니까 자기 업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니까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별심을 갖지 말라,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분별심, 구별하는 사람이 당연히 구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빨간 거고 노란 거, 그런 걸 구별 못하는 건 아니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분별심을 갖지 말라면 이것이 에서 호박꽃이 좋다 나쁘다, 좋은 거에 대해서 집착, 나쁜 것에 집착, 어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 호박꽃은 쥐가 호박꽃인데 그걸 나는 이런데 왜 네가 좋다, 못생겼다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다 자기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형성되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누가 말을 하면 그걸 틀렸다 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기준에 틀렸다고 얘기하면 아까 엄마가 안 된다 라고, 그러면 엄마의 뜻은 그거잖아요. 좀 신중히 해라. 그러면 엄마의 뜻은 신중함이니까 확신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도 잘 커버할 수 있다. 내가 저는 밑에 사람 과거에 직장 다닐 때 결제 서류 갖고 올라오면 제가 저는 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맥락을 탁탁 짚어주거든. 그럼 상대는 좋아라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은 다시 써와라 던지면 그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이 왜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숨은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잘 헤아리고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가 추석인데
이런 한 이제 문제로 뭐 여러 또 다른 문제도 있겠죠. 꼭 결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상대가 어떠한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